어이쿠.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십니다. 매일 우유도 마시는데 골다공증이라고요? 사실 이런 장면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골절상을 입고 힘들게 치료를 받으세요. 소파에서 일어나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습니다. 70대부터는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엉덩방아를 한 번 찢는 것만으로도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심지어 어르신들은 고관절이나 다리 골절로 침대에 누워 계시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죠.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유를 드십니다. 칼슘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매일 우유도 마시고 칼슘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왜 여전히 뼈가 약해질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유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칼슘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입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 한 분이 이 방법을 1년 동안 실천하셔서 골밀도가 9%나 올라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유 한 잔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약 200mg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필요한 칼슘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700mg에서 1200mg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유 속 칼슘은 우리 몸의 약 30%만 흡수돼요. 100을 먹으면 70은 그냥 밖으로 나가 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유 3잔을 마셔도 실제로 뼈로 가는 칼슘은 한 잔 분량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칼슘을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치 집에 벽돌은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걸 붙일 시멘트가 없는 것과 같죠. 우리 몸은 칼슘을 뼈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그리고 단백질. 이것들이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유만 마신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시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은 우유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고 실제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가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음식들이 모두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제 뼈를 되살리는 5가지 황금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통깨입니다. 통깨 한 큰술,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 하나에 약 9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 반 컵에 해당하는 양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흡수율입니다. 껍질째 먹을 때 흡수율이 40% 이상이에요. 우유의 30%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깨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통깨는 볶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다 날아가 버려요. 약한 불에서 150도 정도로 3분 이내로만 살짝 볶으세요. 그러면 고소한 향은 살아나고 영양소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볶은 깨는 밥에 섞어 드시거나 나물 무침에 넣으시면 좋아요. 김에 싸서 드셔도 좋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깨에는 기름기가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하루 3숟가락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멸치가루입니다. 멸치는 칼슘의 왕입니다. 멸치가루 15g,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 2개 정도에 약 10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우유 5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이가 약해서 멸치를 씹기 힘든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럴 때 멸치가루가 해답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멸치가루를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작은 통멸치를 곱게 갈아 놓은 거죠. 이걸 반찬 위에 뿌리시거나 밥 위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한 숟가락 넣으시면 자연스럽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멸치에는 소금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찬의 간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칼슘은 충분히 먹되 소금은 덜 먹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이라고 들어보셨죠? 건강 채소로 유명한데 사실 칼슘 흡수율이 가장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케일 100g에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더 놀라운 건 흡수율입니다. 무려 50%나 돼요. 시금치는 어때요? 시금치도 칼슘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시금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칼슘 흡수는 별로 안 됩니다. 반면 케일은 옥살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칼슘이 훨씬 잘 흡수되는 거죠. 케일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3분 정도만 살짝 데치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데친 케일에 들기름 한 숟가락, 통깨 한 숟가락 넣고 무치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맛있어요. 마늘이나 양파를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고요.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두부가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주는 완벽한 식품이라는 걸 아시나요? 특히 칼슘 강화 두부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시면 반 모만 드셔도 약 19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두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단백질은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칼슘만 먹는 것보다 두부를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트에서 어떤 두부를 골라야 하나요? 포장지 뒤에 영양 성분표가 있어요. 거기서 칼슘이 150mg 이상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칼슘 강화라는 글자가 앞면에 크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부는 조림으로 해 드셔도 좋고 김치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부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섯 번째는 두유와 치즈입니다. 배가 아파서 우유를 못 마시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세요. 이럴 때 대안이 바로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무가당 두유 한 팩에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골다공증 위험을 낮춰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아요. 두유를 고르실 때는 무가당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달달한 두유는 설탕이 많아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치즈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숙성 치즈 30g, 그러니까 손바닥에 올려놓을 정도 크기에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다만 치즈는 소금기와 기름기가 많으니까 하루에 한두 조각만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5가지 황금 음식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통깨, 멸치가루, 케일, 두부, 두유와 치즈. 이 5가지만 잘 챙겨 드시면 칼슘은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칼슘 흡수율을 확 높여주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첫 번째 루틴, 햇볕 쬐기. 비타민 D 들어보셨죠?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꼭 필요한 도우미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어떻게 얻을까요? 답은 햇볕입니다. 우리 몸은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요. 정말 신기하죠? 하루에 15분만 햇볕을 쬐면 충분합니다.
팔이나 다리를 햇볕에 내놓고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천천히 산책하시면 돼요. 그런데 햇볕이 피부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강한 햇볕은 피부에 안 좋아요. 하지만 하루 15분 정도는 오히려 약이 되죠.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때 햇볕이 가장 강하거든요. 겨울에는 해가 약하니까 20분에서 30분 정도 쬐셔도 됩니다. 두 번째 루틴, 산성 식품 활용하기.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잘 녹습니다. 그래서 산성 식품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져요. 대표적인 게 레몬즙, 식초, 귤입니다. 나물 무침할 때 식초 한 방울 떨어뜨리시거나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좋아요. 식사 후에 귤 한 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초가 몸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적당량의 식초는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단,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밥 먹을 때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루틴, 비타민C 함께 섭취하기. 비타민C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콜라겐이 뭐냐고요? 뼈를 연결하는 접착제 같은 겁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워요.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파프리카, 브로콜리, 키위, 귤, 딸기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귤 한 개, 점심에 브로콜리 반찬, 저녁에 파프리카 샐러드. 이렇게만 드셔도 비타민C는 충분해요. 네 번째 루틴, 나트륨과 카페인 줄이기. 짠 음식은 칼슘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김치도 너무 짜지 않게 담그시고요. 소금을 너무 안 드시는 것도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소금을 필요 이상 드시기 때문에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이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소금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커피. 많은 분들이 하루에 커피를 여러 잔 드십니다. 하지만 커피 속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산음료 속 인산염이라는 성분이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요. 그럼 커피를 아예 마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칼슘이 풍부한 식사를 하신 직후에는 커피를 피하세요. 최소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많이 드시면 좋지 않아요. 커피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 루틴, 매일 걷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은 뼈에 물리적인 자극을 줍니다. 그 자극이 뼈세포를 깨우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뼈는 약해집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요? 복잡한 운동 필요 없어요. 걷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걸으세요. 너무 느리게 산책하듯 걸으면 효과가 없어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어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도 좋아요. 아파트에 사시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두 층만 올라가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점점 익숙해집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는 어떠냐고요? 좋긴 한데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는 걷기나 계단 오르기보다 오히려 적어요. 물속이나 자전거 안장에서는 몸무게가 뼈에 실리지 않거든요. 뼈는 무게를 견딜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걷기가 최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5가지 루틴입니다. 정리하면 햇볕 쬐기, 산성 식품 활용, 비타민C 섭취, 나트륨과 카페인 줄이기, 매일 걷기.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칼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하루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하죠? 지금부터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70대 할머니께서
1년 동안 실천하신 식단입니다. 우선 아침 식사로는 밥 한 공기에 통깨를 한 숟가락 뿌려요. 깻잎을 살짝 데쳐서 들기름과 통깨로 무칩니다. 달걀 프라이 하나를 부쳐서 드시고요. 식사 후에 두유 한 팩을 드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약 600mg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점심 식사에는 밥 위에 멸치가루를 한 숟가락 뿌려요. 케일을 된장국에 넣어 끓입니다. 고등어를 구워서 반찬으로 드시고요. 고등어에는 칼슘은 적지만 비타민 D가 풍부해요. 그래서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이 식사로 약 400mg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두부를 간장에 졸여서 반찬으로 드세요.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통깨를 듬뿍 넣고 무칩니다. 식사 후에는 요거트 한 개를 드세요. 요거트도 칼슘이 풍부하고 유산균이 장 건강에도 좋아요. 이 식사로 약 250mg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3끼를 드시면 총 1250mg의 칼슘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 권장량이 700mg에서 1200mg이니까 충분히 채우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음식이 자연식품이라는 겁니다. 영양제 하나 없이 말이죠. 이렇게 먹으면 살이 찌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식단은 기름기가 거의 없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입니다. 오히려 근육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져요. 매일 이렇게 먹어야 하나요? 꼭 똑같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원칙은 지키셔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한 가지씩 넣으세요. 아침엔 통깨, 점심엔 멸치나 케일, 저녁엔 두부나 치즈,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드셨어요.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약 대신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매일 아침 통깨밥을 드셨습니다. 점심엔 케일 무침이나 멸치가루를 넣은 반찬을 드셨어요. 저녁엔 두부 반찬을 꼭 드셨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셨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공원을, 비가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셨어요. 햇볕도 매일 쬐셨어요. 아침 산책할 때 팔을 걷어 올리고 햇볕을 받으셨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골밀도가 9%나 올라갔던 거예요. 의학적으로 골밀도가 1년에 1%만 올라가도 대단한 건데 9%나 오른 거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거의 사라졌고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를 안아도 이제 무섭지 않아요. 예전엔 손주를 안으면 허리가 꺾일까봐 겁났는데 이젠 안고 빙글빙글 돌 수도 있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꾸준한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70대에도 뼈는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실수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입니다. 칼슘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칼슘 보충제를 1000mg 한꺼번에 먹으면 실제로 흡수되는 건 200mg도 안 됩니다. 반면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조금씩 나눠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뼈는 약해져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걷고 움직이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뼈가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반응해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걸으세요.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세 번째 실수는 너무 늦게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이미 뼈가 많이 약해졌는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뼈는 평생 동안 새로 만들어지고 부서지기를 반복해요. 80세에도 뼈는 새로 만들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실수는 영양제를 과신하는 거예요. 저는 비싼 칼슘 영양제를 먹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음식으로 먹는 칼슘이 흡수율도 높고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에요. 영양제는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용도로 쓰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단백질을 적게 드시는 거예요. 칼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붙지 않아요. 단백질은 뼈의 기둥입니다. 칼슘은 그 기둥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멘트고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꼭 드셔야 해요.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등을 드세요. 고기는 몸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이나 갈비는 피하시되 닭가슴살이나 생선은 좋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만큼은 드셔야 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자주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칼슘 영양제를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긴다던데요? 음식으로 먹는 칼슘은 신장 결석 위험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신장 결석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문제는 영양제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을 때입니다. 하루 2000mg 이상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는 그렇게 많이 먹기 어려워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식단도 함께 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고 식단은 식단대로 챙기시면 효과가 더 빨라요. 다만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유나 치즈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통깨, 멸치가루, 케일, 두부만으로도 하루 칼슘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무가당 두유는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네 번째 질문,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멸치가루는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됩니다. 두부도 소화가 잘 되고요. 케일은 너무 오래 삶지 말고 3분만 데치세요. 그러면 부드러워서 소화하기 쉬워요. 통깨는 잘 갈아서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당뇨가 있는데 이 식단을 따라도 되나요? 이 식단은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설탕이 거의 없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들이죠. 다만 두유는 무가당 제품을 드시고 과일은 하루에 한두 개만 드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혈당을 체크하면서 진행하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주는 익숙해지는 기간입니다. 아침 식사 때 밥에 통깨 한 숟가락만 뿌려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끼는 두부 반찬을 넣으세요. 그리고 하루 15분만 걸어보세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2주차에는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이제 점심 식사 때 멸치가루를 넣어보세요. 밥 위에 뿌리거나 국에 넣으면 됩니다. 걷기 시간을 20분으로 늘려보세요. 조금씩 빠르게 걸어보세요. 햇볕을 매일 15분씩 쬐기 시작하세요. 3주차에는 루틴을 완성하세요. 이제 저녁 식사에도 칼슘 음식을 넣으세요. 케일 무침이나 치즈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걷기를 30분으로 늘리세요. 이제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나물 무침할 때는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4주차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통깨밥을 먹게 되고 산책하러 나가게 돼요. 장 볼 때 자연스럽게 케일과 두부를 사게 됩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면 몸이 달라져요. 허리가 펴지고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혼자 실천하기 어려우시죠? 가족과 함께 하세요. 자녀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엄마 아빠 뼈 건강을 위해서 같이 산책 좀 하자. 손주들과 함께 장 보러 가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해지려면 이런 거 먹어야 한대 하면서 케일이나 두부를 함께 고르세요. 식사 준비할 때도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통깨 빻는 것, 멸치가루 뿌리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을 함께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은 모든 연령대에 좋으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지금부터 챙기면 나중에 골다공증 걱정이 없습니다. 계절마다 나는 재료로 뼈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봄에는 냉이, 달래, 두릅을 드세요. 봄나물에는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냉이 된장국, 달래 무침, 두릅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세요. 봄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에는 깻잎, 상추, 토마토입니다. 깻잎쌈에 통깨를 뿌려 드세요. 상추쌈도 좋아요. 토마토에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산책하세요. 한낮은 너무 더우니까요. 가을은 배추, 무, 감의 계절입니다. 김장철에는 배추와 무로 김치를 담그세요. 소금을 적게 넣고 멸치 액젓을 조금 넣으면 칼슘도 보충돼요. 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드세요. 가을 햇살이 가장 좋아요.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세요. 겨울에는 시금치, 브로콜리, 귤을 드세요. 겨울 시금치는 달고 부드러워요. 통깨를 듬뿍 넣고 무치세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드세요. 귤은 하루에 2~3개씩 드시면 비타민C가 충분합니다. 겨울에도 햇볕을 꼭 쬐세요. 날씨가 추우면 실내에서 햇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 계세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뼈 건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뼈는 다시 튼튼해질 수 있어요. 비싼 약이나 보충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통깨 한 숟가락, 멸치가루 한 숟가락, 케일 한 줌, 두부 반모, 두유 한 팩.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튼튼한 뼈를 만들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매일 30분 걷기, 햇볕 15분 쬐기, 나트륨과 카페인 줄이기, 비타민C 챙겨 먹기. 이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요. 오늘 밥 위에 통깨 한 숟가락 뿌리는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의 튼튼한 허리와 무릎을 만듭니다. 내년에는 손주를 안고 빙글빙글 돌 수 있어요. 5년 후에는 여행을 가서 계단을 씩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허리 꼿꼿이 세우고 걸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게 오늘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뼈가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우리의 뼈가 강해집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닙니다. 습관의 보상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밥 위에 통깨를 뿌려보세요. 점심에는 멸치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저녁 식사 후 15분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건강한 뼈로, 튼튼한 몸으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우리 뼈가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뼈 나이를 되돌리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그게 건강의 비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젊은 그대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